예, 시험 봐야죠. 이거 진도 좀 나오고요. 그건 내 마음입니다. 윤진이 나대지 마시고요. 예, 나대지 마시고요. 그건 트럼프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대지 마시고요. 자, 66페이지.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알아보기 한번 보자.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권의 기온 분포. 그러니까 기온 분포에 따른 기권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권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있고요. 기권이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기체가 많이 있어, 적게 있어, 조금 있어 라고 하는 거 구분한 거 있고요. 요번에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책에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프를 두 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기권이 있겠지. 여기 기권, 공기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기권이 있으면 이 기권의 기온,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 불러요. 복사는 예전에 배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펜 하나가 없나? 빨간색이 하나가 그렇죠. 정신없어요. 또 하나는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가까우면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고요.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층을 이렇게 봤을 때 공기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주로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좀 멀리 있다. 아주 높이 올라갔어. 그럼 그때부터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여기가 기온이고요. 여기가 높이라 보자. 높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뭐야? 지금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미루고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좀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기점을 지나게 되면 갑자기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크게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높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점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 추워지고 있어. 왜 추워지는 걸까?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는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또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렇죠. 이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에는 다른 행성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뭔가 있어요.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의 존재.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요. 근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전체 애를 다 흡수하냐? 아니야. 그거 중에서 강력한 자외선만 흡수해요. 흡수해서 이것이 오존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돼요. 요때 자외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외선 흡수하게 되니까 요 오존층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가요. 왜?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니까 여기서 뭔가 온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주 서프라이즈하고 환타스틱하게 이쪽에다가 봅시다. 민서 그쪽에 보면 잘 안 보이죠? 다음부터 거기 앉지 마시고요. 이쪽 오른쪽에 앉으십시오. 그래야지 칠판을 보입니다. 안 그러면 칠판이 안 보여요. 내가 워낙 키가 크잖아. 그치? 칠판 다 가리잖아. 그치? 예. 왠지 느낌 이상해. 그치? 예. 한 박자 쉬고 답한 것 같아서 왠지 나를 칭찬한 것 같으면서 나를 매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기분이 묘합니다. 예.
자, 기분 탓이겠지?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온이고요. 기온이고 이쪽이 높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온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지 않고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추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더워졌다가 다시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정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다시 꺾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존층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갖고 모두 4개의 권역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2개의 권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방향이 바뀌는 것에 의해서 이 4개의 권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만들도록 하자. 이름 아래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얘네를 대륙권이라 불러요. 대륙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요거 성층권.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열권이야. 이름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4가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온 분포에 따라서 4가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행성과 달리 이렇게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자, 그러면 각각의 권역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먼저 대륙권 한번 보자. 자, 대륙권은 고도가 올라가죠.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점점점 낮아져요. 왜 기온이 낮아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추워집니다. 좋아. 이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무거울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중에서. 찬 공기가 좀 더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밀도가 크다고 표현해요. 밀도가 크다. 그러면 이쪽은 따뜻한 공기, 위쪽에 찬 공기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기, 얘는 밀도가 작고요. 위쪽에 있는 공기는 밀도가 커요. 무거워. 그럼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가볍고 위쪽에 있는 공기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될까?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공기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뒤바뀌어요. 계속. 끊임없이 바뀐단 말이야.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현상을 바로 대류현상이라고 불러요. 대류현상이 발생해요. 위아래가 계속 바뀌는 거야.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가볍고 위쪽에 있는 공기는 무거우니까 바뀌게 돼요. 계속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대류현상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대류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가 있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대류현상 때문에 기상현상이 벌어져요. 누군가 질문하겠죠. 선생님, 기상현상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겠죠. 뭐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된 거, 이걸 바로 기상현상이라고 불러요. 여기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공기가 대류하게 되는데 이 대륙권에 있는 공기는 다른 쪽에는 없지만 얘만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썸씽이. 뭘 하나 포함하고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을까? 바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체가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 결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대륙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는 중간권 한번 먼저 보자. 중간권. 자, 중간권을 보게 되면 중간권도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온이 낮아져요. 마치 무엇과 비슷해? 대륙권과 매우 비슷해요. 그렇죠? 대륙권과 비슷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위에 쪽에 있는 공기는 밀도가 크고요. 아래쪽은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위, 아래, 위가 계속 바뀌는 대류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똑같네. 여기도 대류가 발생하네. 여기 대류현상이네요. 그렇지? 대류현상이야. 대류현상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벌어져요. 눈비가 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똑같이 대류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놀랍게도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왜? 무엇이 없어서?
수증기 없어.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권하고 대류권은 한 세트로 묶어야 돼요. 알겠죠? 머릿속에 기억할 때. 도윤, 이해되죠? 예, 씹혔습니다. 윤준,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성축권 한번 보자, 성축권. 자, 성축권은 얘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반대로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 오존층이 있는 거야.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이 태양으로 도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의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니까 이쪽에는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기억해야 돼. 이거 오존층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만들어졌을까? 땅 위에서 만들어졌을까? 바다에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아주 옛날에 원시 생명체들은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오존층이 없었거든. 오존층이 없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생물들이 땅 위에 살 수가 없었어요. 바닷속에 전부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바닷속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했어요. 그럼 광합성을 했더니 무슨 기체가 발생했지? 산소 기체가 발생했지. 그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올라가서 만든 것이 바로 뭐야? 오존층이야. 그래서 오존층이 생겨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땅에서 이제 살만해지게 된 거지.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이 기어 올라왔어요. 기어 올라와서 육상 생물로 진화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첫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어? 바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해양 생물이 살다가 그다음에 육상 생물로 올라왔고요. 그 육상 생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열권 한번 보자. 열권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열권 정도가 되면 태양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중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기체들은 발밑에 모여 있단 말이야. 위쪽에는 기체가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 열권은 되게 뜨거운데 항상 뜨거운 게 아니야. 얘네는 밤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더워져요. 거꾸로 설명했네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낮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근데 밤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엄청 추워져요. 얘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대단히 커요. 밤낮의 기온차가 대단히 큽니다. 기체가 없으면 일교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잠깐 설명할게. 자, 책은 안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다. 여기 지구가 있다 치자. 자, 지구가 있고요.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방출돼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돼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짧다. 대단히 짧다. 그렇죠? 만약 무엇이 없다면 대기가 없다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밖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만약에 대기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대기층이 이렇게 존재한다 진짜 대기층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일부는 빠져나가고요. 일부는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때? 길지.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다가 해를 등지고 밤이 됐어. 밤이 돼도 낮에 받았던 그 에너지가 지구에 아직 머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에 급격히 추워진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온실기체는 뭐예요? 온실기체는 어떤 거냐면
지각이 있고요. 대기가 있어. 근데 온실 기체로 한 번 더 덮어줬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의 못 빠져나가요. 다시 거의 대부분 반사되는 거야. 또 한 번 나가려고 하다가 튕겨져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온실 기체가 존재하게 된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 외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예 근원 차단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높아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온실 기체야. 그러니까 온실 기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온실 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냥 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온실 기체가 있으면 지구 복사 에너지, 즉 적외선 영역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워지는 거야. 이걸 온실 기체라 부르고 그 온실 기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다음 메테인 CH4도 역시 온실 기체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소가 방귀를 뀌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 얘기야? 소가 방귀 뀌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소가 방귀 뀌면 메테인 가스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 메테인 가스가 온실 기체로서 지구 온난화를 좀 더 가속시키겠죠. 그렇죠? 참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신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또 그러겠죠. 그래 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야? 빨리 없애야 되겠네. 집에 가서 소고기나 먹자.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죠. 제가 66페이지의 그림을 다 설명드렸고요. 67페이지 67페이지 봐봐요. 어느새 다 설명을 했네. 그쵸? 설명하는 것 같지 않게 벌써 다 설명해버렸어. 이거 뭐요? 이거 지금 설명한 것 같지도 않고 벌써 다 설명해버렸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